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461년 오스만 제국 시기부터 있었던 터키 이스탄불의 최대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터키의 국제관계, 특히 에르도안의 외교나 거래 행태를 보면 그랜드 바자르와 비슷합니다. 에르도안에 있어 국제관계는 잘난 체하고 거만한 소위 서구 젠틀맨의 클럽이 아니라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지붕이 있는 거대한 시장 안에서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장입니다. 판매자나 구매자나 자기 이익을 위해 흥정을 하고 거래합니다. 에르도안에게는 국제관계도 이와 같아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합의도 없습니다. 이익의 균형이 바뀌면 거래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은 에르도안에게는 그랜드 바자르였습니다. 7월 13일 러시아 매체 부지글야드는 이와 관련해 아주 인사이트가 돋보이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산하 금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게보르그 미르자얀의 글입니다. 에르도안은 배신자가 아니라 상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가장 논란이 많은 러시아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기회주의의 대가로 두 개의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에르도안은 서방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와 주권 정책을 추구하려는 열망으로 러시아에서는 항상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늘 공짜는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그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에르도안은 그러면서도 돌출 행동으로 인해 늘 러시아의 등을 찌를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도 간주되어 왔습니다. 에르도안은 마리오폴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된 아조프 지도자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적방해 젤렌스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일반적 러시아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뢰 위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어서 러시아 내 전문가들도 분노했습니다. 게보르그 미르자얀 교수는 모스크바가 그럴 경우를 예상해 아조프 지휘관들을 터키에 일시 구금하도록 넘겨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르도안은 타고난 상인이라 아조프의 몸값이 최고일 때 팔아치운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격에 실패한 젤렌스키에게 승리의 이미지가 필요한 시기에 선전도구로 쓰라고 넘긴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르도안이 아조프 지휘관들을 키예프에 판 게 아니라 워싱턴에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게보르그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이 키예프의 사기를 높여줘 러시아와 더 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아조프를 미국과 엿바꿔 먹었다는 논리입니다. 아조프 얘네들은 미국이 끔찍이도 챙기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아조프 전사가 방문해 강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에르도안은 또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해 줄 것 같이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에르도안을 믿을 수 없으니 터키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게보르그 교수는 러시아인들의 분노를 전갈과 개구리의 우화에 비유합니다. 전갈은 개구리에게 자신을 강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했고 개구리는 전갈에게 너를 업고 강 건너러 가는 도중에 나를 독침으로 쏘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갈은 강을 건너는 도중에 그런 짓을 하면 나는 강물에 빠지게 되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전갈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자신을 업고 강을 건너는 동안 독침으로 쏜다는 우화입니다. 러시아의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에르도안을 전갈 같은 인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게보르그 교수는 전갈의 비유는 틀리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에르도안이 기회주의자이긴 하지만 배반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상인의 본능에 따라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터키로서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60%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명목적으로는 서구로부터 외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서구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에르도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이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선거에서 에르도안이 간신히 이겼으니
마이단식의 이벤트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서구가 야당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서구는 마이단식의 이벤트를 포기하는 대가로 터키의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르도안은 어쨌거나 서방으로부터 터키에 대한 비자 규제 완화와 무기 수출 제한 해제 같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르도안은 국익을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게보르크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에르도안을 다른 나라 지도자처럼 친구냐 적이냐 하는 이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